오늘 이제 삼각함수 이제 호도법 보기부터 할 건데요. 그 잠깐 복습을 좀 해봅시다. 그 호도법 공부했던 거. 호도법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동정.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어떤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 b를 가지고서 각의 크기를 나타냈죠. 만약에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요. 각 세타를 만약에 정하면은 이 r과 이때의 호의 길이의 b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각의 크기 세타를 r분의 l의 값으로서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r분의 l.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 b로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기로 한 거고, 기호로는 라디안을 기호를 쓰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알겠죠? 만약에 우리가 호의 길이를 저렇게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그러니까 각 세타를 이렇게 이 호도법으로 표현한다면은 L은 R 세타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의 크기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만약에 호도법으로 표현된다면 그때 호의 길이는 R 세타 형태로 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부채꼴의 넓이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호의 길이에 비례하니까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고 파이 r 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2파이 r분의 l만큼 차지하는 거니까 원의 둘레 2파이 r분의 l을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정리해 보면 뭐 나와요? 파이 약분되고 r 약분되죠. 그죠? 그럼 뭐 나오냐? 2분의 1 r l 나오죠. 다시 정리하면 l은 r 세타랑 똑같으니까 얘는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호도법으로 표현된다면 호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부채꼴의 넓이랑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질을 좀 했던 거, 성질 확인했던 거 있는데, 만약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이 있어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이 있을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여야 됐죠? 2라디안이었어요. 2라디안이었어요. 그죠? 만약에 자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조건은 2r 더하기 l이 일정하다는 거죠. 이게 조건이잖아. 맞죠?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여기서는 이제 요 공식을 쓸 거예요. r과 l의 관계식을 이용할 거니까 2분의 1 r l이잖아요. 근데 2r 더하기 l이 k로 일정한 상황에서 얘의 최대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죠? 뭘 이용하겠어? 산술기하 쓰겠지. 그럼 산술기하 써서 생각하시면은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L하고 2R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R하고 L하고 같을 때 얘가 최대가 되는 거죠. 즉 R분의 L이 얼마? 2가 되는 순간이겠네. 그죠? R분의 L이 2가 되는 순간이니까 따라서 세타가 2라디안인 순간에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되는구나 라는 거. 2라디안이요? 2라디안? 1도는 얼마죠? 코도법으로 표현하면? 180도네, 파이죠. 파이가 180도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파이를 180으로 나누면 되잖아. 1도가 이거죠. 그죠? 그럼 반대로 1은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뭐겠죠? 파이분의 180도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럼 1라디안은 얼마겠어? 파이분의 360도겠죠. 파이분의 360도. 3.14분의 360도 정도 되는 거니까 한 120도보다 조금 작은 수가 될 거예요. 1라디안이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얘를 3.14로 나면 57도 정도 돼요. 약 57도 정도 되는 거니까 1라디안은 한 114도 정도 되는 거죠. 대략 그 정도. 우리가 호도법에 익숙하니까 각의 크기를 가능하려면은 한 114도 정도 되는 값입니다. 1라디안은. 되게 무식한 소리 하고 있다. 180도라는 놈이 파이라는 실수에 대응이 되는 거라고. 아니야? 왜냐면은 봐봐. 여기가 180도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 길이가 얼마야? 파이 r이잖아. 파이 r. 그래서 2파이 r의 반띵이니까. 그러면은 r분의 파이 r
즉 파이잖아. 이 파이라는 놈의 값에 파이라는 3.14라는 실수에 180도라는 각의 크기를 대응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알겠어? 지금부터 족자 붙이는 건 무슨 거예요? 60분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부채꼴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어떤 두 개의 부채꼴을 그려서 요 사이에 속하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에 대해 생각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만약에 요 큰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도형의 넓이 S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의 큰 부채꼴 넓이 R2 제곱 세타 큰 부채꼴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 넓이 2분의 1의 R1 제곱 세타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은 2분의 1에 세타를 묶으시면은 R2 제곱 마이너스 R1 제곱이고, 그죠? 얘를 좀 정리하시면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세타 곱하기 R2 더하기 R1 곱하기 R2 빼기 R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정리하시면은 얘는 이렇게 되죠. 2분의 1에 R2 세타 더하기 R1 세타 곱하기 R2 빼기 R1입니다. 그죠? 근데 방학 때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중점을 하나 잡아요. 얘하고 얘의 중점을 잡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요 길이가. 여기가 R1이고 얘가 R2니까 얘가 2분의 R1 더하기 R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길이 2분의 R1 더하기 R2에다가 세타를 곱한 거니까 뭐예요? 얘를 반지름으로 하고 여기 중심각이 얘인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죠? 요만큼에다가 뭘 곱한 거야? R2 빼기 R1. R2 빼기 R1은 얘를 곱한 거죠. 그때는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곧 뭐랑 같냐면 R2 세타가 뭐예요? R2 세타가 요 호의 길이잖아. R2 세타가 요 호의 길이. 그치? 그리고 R1 세타는 요 호의 길이잖아. 그지? 그걸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한 거야. 평균을 구한 거죠. 바깥쪽 호의 길이와 안쪽 호의 길이. 그거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그 평균이 곧 여기랑 똑같은 거죠. 그죠? 바깥쪽 호의 길이와 안쪽 호의 길이의 평균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된다? 요 길이만 곱해주시면은 저 도형의 넓이를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결과만 보시면은 그냥 이거 곱하기 얘하고 얘의 평균. 이렇게 해서 저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게 두 가지 형태야. 하나는 사익각에 대한 정보를 주고서 뭔가 각을 구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선대칭이라는 조건을 가지고서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 형태로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사익각에 대한 정보가 주었어요. 자, 어떤 두 개의 동경 OP하고 OQ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동경 OP를 나타내는 각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동경 OQ를 나타내는 각을 이제 베타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요 사이각, 두 동경이 이루는 사이각 세타에 대한 정보가 줄 거예요. 그럼 그 세타를 가지고서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를 만들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일단 요만큼의 사이각을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알파라는 놈에 대한 일반각, 동경 OP에 대한 일반각은 어떻게 돼? 플러스 2
2n파이 한 바퀴 돌고 여기 있을 거. 동경 이 위치에 오는 모든 각들은 어떤 꼴이냐면 이 n1파이 더하기 a 이렇게 됐을 거야. 그지? 자, 동경 OQ에 대해서 그 각 베타를 구하시면은 얘는 이 n2파이 더하기 a 더하기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요 n하고 요 n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쓴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동경 알파하고 동경 OP에 대한 각과 동경 OQ에 대한 각의 관계를 만들 때는 우리는 각 세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기 때문에 a는 임의로 잡은 거거든요. a를 없애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두 관계식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식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할 거야? 빼서 만들 거예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것은 얼마예요? 어쨌든 얘에서 얘 빼면 2 곱하기 정수 파이꼴이잖아. 그래서 2n 파이에 플러스 세타 이렇게 만들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선생님이 지금 베타가 이 동경 지금 OP보다 OQ가 좀 각이 A만큼, 아니, 세타만큼 커진 상황인 건데 사이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거라고 사이각에 대한 정보가. 그럼 누가 더 각이 큰지 모르잖아. 그죠? 사이각이 그냥 세타라고 한다면 동경 OP가 더 이쪽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에 뿔마가 붙어야 되겠지. 왜냐하면 OP에 대한 동경이 더 오른쪽에 세타만큼 더 간 위치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주어진다면 각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에 대해서 뺀 놈이 2n 파이 뿔마 세타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대칭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기도 하죠. 어떤 직선 L이 있고 이 직선 L이 X축 양의 방향과 세타만큼 이룬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두 개의 동경이 얘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동경 OP하고 동경 OQ하고 이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는 정보를 준 거고 얘랑 대칭이 정보 준 거거든. 그럼 이 사이각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황이야. 얘를 그냥 A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냥 편의상 얘를 A라고 잡아볼게. 알겠죠? 그러면 OP를 나타내는 각 알파는 어떻게 표현돼? OP를 나타내는 각은 2n 1 파이 플러스 세타에서 다시 A만큼 빼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동경 OQ를 나타내는 각 베타는 어떻게 되겠어? 2n2 파이 더하기 세타 더하기 A만큼 가겠죠. 그죠? A는 내가 임의로 잡은 거야.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지? 그럼 A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조건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 더해야겠죠? 더하시면은 어떻게 되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곱하기 정수 파이 플러스 2세타 이렇게 되겠죠. 관계식이. 뿔마가 아니죠. 어차피 이쪽 마이너스면 이쪽 플러스 이런 식일 거거든. 자, 이거랑 비교해서 생각해봐. 너희들이 그냥 좌표 편면에서 여기 x는 a라는 직선이 있어. x는 a라는 직선이 있어. 그리고 요 놈하고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그러면 관계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거야? 이놈의 x좌표와 그죠? 여기를 만약에 x1, y1 얘를 x2, y2로 간다면 x1하고 x2의 관계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가 되겠어? x1과 x2를 더한 것이 얼마가 돼야 돼? 2a가 돼야 되지. 그거 똑같지 않냐? 얘가 나타내는 각과 얘가 나타내는 각은 이 각의 2배가 되는 거죠. 다만 2n파이가 더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일단 이 정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봅시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6개가 그림과 같이 서로 외접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놓고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 굵은 선을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요 3부는 이제 접선이 되는 거죠. 각각의 원들의 공통 접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얘가 정삼각형이 되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 정삼각형이 되냐? 한 변의 길이가 4짜리가 되죠. 반지름이 1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접선이니까 여기 접점과 얘 중심을 연결하시면은 여기 수직일 거고, 접점과 연결하시면 여기 수직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지금 얘랑 평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수직, 직사각형이 될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4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그리시면은 요 길이도 4라는 알고 있고, 그럼 나머지 부분의 길이만 구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 길이는 바로 알 수 있죠. 요 길이는 반원의 길이잖아. 반원. 그죠? 맞아요? 얼마냐? 파이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만큼은 파이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중심각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야? 60도. 3분의 파이, 60도죠? 네. 그리고 여기 2분의 파이죠? 60도. 호도법으로 쓰자, 우리. 호도법으로 얘기하자. 기껏 호도법 공부하는데. 그러면 전체가 지금 2파인데, 이게 한 바퀴가 2파인데, 거기서 2분의 파이 90도 하고 60도 3분의 파이 빼주면 되는 거잖아. 이 두 개 더하면 얼마? 6분의 5파이. 그럼 얘는 6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7파이가 되겠지. 그지? 그게 몇 개? 두 개 있겠지. 얘는 다르죠? 얘는 중심각이 여기가 3분의 파이죠? 얘랑 더하면 파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3분의 2파이지?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파이 더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요거, 파이. 그 다음에 4, 8 해주면 끝나겠네, 그지? 그럼 얘 얼마냐? 3분의 7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9파이. 얼마냐? 정리하시면 4파이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둘레의 길이가 24파이로 일정한 부채꼴 중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이래요. 둘레의 길이가 24파이로 일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그러한 부채꼴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중심각 크기가 2라디안이라고. 그러니까 2라디안이니까 요 반지름을 만약에 R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R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4R인데 그 4R이 지금 24파이로 주어진 거고, 따라서 반지름 R은 얼마? 6파이가 된 거죠. 반지름이 6파이짜리인 어떤 부채꼴이 있어가지고 이 부채꼴을 가지고서 원뿔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원뿔을 만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요. 이때 이 모선의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이 모선의 길이가 6파이가 되는 거죠. 이 반지름이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요 밑면의 반지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뭘 이용하면 돼? 이 둘레의 길이가 요거 2R하고 똑같은 거죠? 얘가 지금 12파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얼마? 6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높이 H라고 한다면 높이 H는 뭐예요? 루트 36파이 제곱에서 36 빼주면 되겠죠? 6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6 루트에 파이 제곱 빼기 하시면 되겠네. 그지? 높이. 그럼 따라서 부피는 뭐예요?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36파이 곱하기 높이 6루트 파이 제곱 마이너스를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72파이의 루트의 파이 제곱 빼기 1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부채꼴 O, A, B에서 O의 중점을 잡았고요. 그리고 OB의 중점을 잡은 겁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이 도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둘레의 길이가 얼마? 6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의 넓이를 알고 싶을 때, 도형을 알고 싶을 때 둘레의 길이가 6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도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일단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 그리고 요거 요 두 선분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정보만 가지고 내가 넓이 나타낼 수 있지. 도형의 넓이 S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A 더하기 B에다가 곱하기 C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둘레의 길이는 뭐예요? 둘레의 길이는 A 더하기 B 더하기 2C인데 얘가 6이라고 줘줬거든?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2로 나눠줄게요. 얘가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내가 X라고 쳐놓는다면 X 더하기 C가 지금 3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X 곱하기 C의 최대값을 물어봐. 산술기가 쓰는 거겠지. 산술기가 등호성리 조건 쓰면 되잖아. 각각이 얼마일 때겠어? 2분의 3일 때겠지. 1.5가 뭐냐? 네, 4분의 9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원뿔대의 옆넓이를 구하는 거 간단하겠지. 얘 밑면의 반지름이 1, 밑면의 반지름이 2, 높이가 높이가 2라고 줘졌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 전개를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2분의 3. 그지? 요 길이가 지금 얼마니? 여기가 얼마? 1, 2, 루트 5가 되죠. 요 길이 구하는 거니까, 그지? 여기서 수선 내리시면은 여기가 1, 2, 루트 5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 길이 구했으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에 대한 정보만 알면 되잖아. 근데 요 길이가 얼마 주었어? 2파이고 여기가 4파이라고 주었잖아. 네,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곱하기 5 얼마? 3 루트 5 파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얘는 뭐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지금 봐봐. 만약에 그냥 쉽게 어떤 수직선이 있다고 치고 수직선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원이 두 바퀴를 굴러서 여기에 왔다고 할게요. 얘는 반지름이 1이에요. 두 바퀴 굴렀다고 할게. 딱 두 바퀴를 굴렀더니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그죠? 여기서 얘랑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두 바퀴 굴렀대. 그러면 4파이가 된다는 거죠. 요 길이가 4파이가 된다는 얘기지. 두 바퀴 굴렀다면은. 그죠? 얘가 2파이, 둘레기가 2파이인데 한 바퀴 굴면 2파이만큼 움직일 거고 한 바퀴 더 돈 거니 4파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한 문제야. 지금 얘는 복잡하게 돼 있지만 어쨌든 얘가 두 바퀴 굴르면 다시 원 제자리 온대. 오케이? 아니 세 바퀴를 굴렀더니 다시 처음 P로 되돌아왔대. 오케이? 얘는 반지름이 1이야. 반지름 1. 그리고 얘는 지금 반지름 6이고 여기 세타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만큼 이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가 6, 여기가 6세타. 그죠? 12에다가 더하기 6세타를 더한 거잖아. 이게 둘레의 길이잖아.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세 바퀴 돌았으니까 6파이라고 주어진 거지. 끝이잖아. 그지? 그래서 따라서 세타는 얼마? 파이 빼기 2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죠? 근데 똑같은 그림에서 이런 문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중심의 자치. 원이 이렇게 굴러갈 때 중심의 자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중심의 자치 구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식만 멀면 되는 거. 어? 일식만 멀면 되는 거. 그치, 그거야. 일식만. 여기서 지금 이 원의 중심의 자치를 생각할 때 이 중심은 이 접점으로부터 1만큼 떨어진 거거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점들의 자치를 구하려면 각각의 점에서 1만큼씩 떨어진 놈을 생각한다는 거죠. 각각의 점에서 수선을 그려가지고 수선을 그려서 1만큼 떨어진 점, 이러한 점들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끝점에서 요 모서리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끝점에서. 여기서 어차피 여기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원이 이렇게 했다가 요 점을 고정시켜 놓고 요 점을 고정시켜 놓고 그냥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냥 이 원이 이렇게 이 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원이. 왜냐면 지금 맞물리지 않잖아. 여기선 이 점 한 점에서만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리면은 이 점을 고정시켜 놓고 그냥 이렇게 중심만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취를 생각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생길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쭉 연장을 하시면 여기서 1만큼 떨어진 요점 있죠. 그죠? 그리고 얘를 쭉 연장하시면 1만큼 떨어진 요 지점. 그럼 중심은 얘가 이렇게 굴러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래 자취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1만큼 떨어진 지점, 요점. 여기서 1만큼 떨어진 지점, 요 지점.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지? 그리고 요 사이에서는 이렇게 호 모양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서 1만큼 떨어진 점들의 모임이 원이 될 거니까 이 한 점에서. 그래서 자취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나갈 거라는 거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길이는 뭐 간단하죠. 이 길이는 얼마예요? 6. 6자리가 2개 나오겠네. 6자리가 6 두 개 나오겠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예요? 아, 여기를 3분의 파이라고 줄게요. 3분의 파이라고 주었다고 할게요. 3분의 파이라고 주어지면 여기가 얼마예요? 3분의 7파이가 되겠죠. 왜? 반지름이 7짜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니까. 거기다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해주면 되잖아. 근데 얘는 중심각이 지금 얼마니? 2분의 파이 90도죠. 여기 90도. 여기도 90도지. 그치? 반지름이 1인데 여기가 2분의 파이야. 그럼 요건 얼마야? 2분의 파이잖아. 그치? 그게 두 개가 있지. 이쪽도. R세타. R세타 2분의 파이 곱하기 1. 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요. 중심각이 얼마입니까? 3분의 2파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플러스 3분의 2파이 하시면 되겠지.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자 중심의 자취는 12에다가 플러스 얼마냐 얘는? 파이 4파이가 되나? 뭐 여기 꼭지 여기 중심각에 3분의 파이라고 주었다고 한다면 중심의 자취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중심의 자취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6번 같은 경우는 그림이 좀 복잡해 보여도 되게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야. 풀어봐요 먼저 6번.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죠. 지금 얘가 뭐라고 했냐? 이 부채꼴이 뭐라고 했어? 반원의 둘레를 따라서 두 바퀴 돌아서 중심 P가 처음 제자리로 돌아왔대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두 바퀴 돈 거야. 그러면 이게 둘레의 길이가 얼마야? 4 플러스 2세타잖아. 그지? 그럼 두 바퀴 돌았으니까 이만큼 움직인 거라고. 그게 뭐랑 똑같아야 돼? 반원의 둘레랑 똑같아야 되죠. 6 플러스 3파이랑 똑같아야 되겠지. 이거 푸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세타는 얼마 나옵니까?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오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의 둘레 위로 움직이는 두 점 A, B가 있다. 삼각형 OAB의 넓이가 최대래요. 삼각형 OAB와 부채꼴 OAP, 이 부채꼴의 넓이가 똑같대요. 자, 지금 AB가 지금 이 원위를 움직이는 두 개의 동점인데 두 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때는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편의상 A를 X축 양의 방향에 대응을 시키자. 얘를 X축 양의 방향에 대응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삼각형 O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B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꼭대기. 여기가 90도가 되는 위치에 B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B가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맞아? 이 순간 이 삼각형 OAB의 넓이와 이 삼각형 OAB의 넓이와 이 부채꼴 OAP의 넓이가 똑같도록 P의 위치를 잡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조건에 의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인데요? 8이죠, 8. 그게 뭐랑 똑같아야 돼? 2분의 1의 R제곱 16 곱하기 중심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랑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세타가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순간에 뭐를 물어보는 거야? 이 순간에 OBP 이 부채꼴의 넓이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부채꼴 OPB의 넓이는. 그럼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나 주어진 거예요?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1이죠. 그죠? 그럼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 S는 뭐예요? 2분의 1의 R제곱 16 곱하기 중심각 2분의 파이 빼기 1만 하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얼마 나오냐? 4파이 빼기 8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부채꼴 OAB가 있고요. OA를 지름하는 반원과 OB를 지름하는 반원이 있대요. 이때 호 OA, OB 그리고 AB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12파이 그리고 넓이가 35파일 때 이거의 중심각의 크기 구하는 겁니다. 세타 구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에서 반지름 같은 거 안 주었으니까 문자로 잡아야겠죠? 그렇죠? 여기를 R로 잡아볼까? 여기를 R로 잡아볼까? 그러면 호 AB의 길이는 뭐예요? R 곱하기 세타고요. 요 반원의 둘레의 길이 얼마예요? 2분의 알파이가 되죠. 2분의 알파이. 2분의 알파이가 되죠. 2분의 알파이가 되는 거고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됐습니까? 그게 지금 얼마래? 12파이라고 줘졌고 그 다음에 넓이는 이 넓이는 얼마야? 2분의 1에 R제곱 세타고 더하기 얘는 반지름이 2분의 R인 반원 두 개니까 반지름이 2분의 1 R인 원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얼마야? 4분의 1 R제곱 파이가 되겠죠. 얘가 35파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세타를 찾으면 돼. 결과적으로 지금 연립방정식 푸는 거거든?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문자를 없애면 되잖아. 문자를 세타나 R을 없애서 한 문자만 남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를 없애는 게 좋아? 세타를 없애기가 편하지 않냐 지금? 그냥 R 곱해서 빼주면 되잖아. R 정리해서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해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내 억진가? R 세타 더하기 R파이가 12파이고 여기다 R 곱하시면 R제곱 세타 더하기 R제곱 파이는 12파이 R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요 R제곱 세타 더하기 2분의 1의 R제곱 파이는 70파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됐어요? 여기다 양변에 2 곱하시면 그럼 변변이 빼주시면은
2분의 1의 r 제곱 파이는 12파이 r 빼기 70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파이 날리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따라서 양변을 2 곱해 정리하시면 r제곱에 마이너스 24r 플러스 140은 0. 이거 인수분해 되죠? 14하고 10. 그럼 따라서 r은 뭐 나와? 10 또는 14 나오거든? 둘 중에 뭘까? 10. 왜? 왜냐면 둘레의 길이가 12파이. 여기서 대입해 보시면은 그죠? 말이 안 돼. 여기서 대입해 보시면은 r이 만약에 10이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r이 만약에 14면 여기가 14파이니까 모순되죠. 얘는 양수일 거고, 그지? 그래서 얘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r은 10이죠, 10. 그럼 r에다가 이제 10을 대입하시면 세타가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r에다가 10 대입해 볼까? 그럼 10 대입하시면 뭐예요? 10세타. 10세타는 뭐예요? 2파이. 그래서 세타는 5분의 파이다. 됐죠?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9번은 먼저 한번 풀어볼게. 이거 뭐 간단하죠? 간단해요, 이거. 그림만 복잡하지. 지금 봐봐. 이 원하고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보조선이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봐야 되겠죠. 그럼 이거의 반지름을 일단 먼저 구해볼 건데 여기를 r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r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 전체가 얼마예요? 전체가 얼마예요? 전체가 12에서 r 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면 여기가 60도니까 여기 30도씩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12-r이랑 뭐랑 같아야 돼? 2r하고 같아야 되죠. 여기가 1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따라서 r은 얼마 나와? r은 4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몇 도? 여기 몇 도? 120. 그럼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저 넓이는 뭐예요? 2분의 1의 r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 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도 먼저 풀어봅시다. 여기 둘레의 길이가 얘랑 똑같다고 했잖아. 요 길이가 얼마라고 줬어? 여기가 2파인데 이게 뭐랑 똑같대? 이 원의 둘레랑 똑같대. 여기 써있잖아. 둘레의 길이가 L인 원이. 그래서 얘 반지름이 지금 1짜리입니다. 1짜리. 그럼 아이들은 간단하겠죠. 여기서 보조선을 당연히 어떻게 그래서 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조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사각형의 넓이하고 이 부채꼴의 넓이를 뺀다는 아이디어로 가시면 되겠죠.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전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3분의 파이 하시면 전체 넓이고, 그래서 빼기 요 사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 넓이 2배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얼마? 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3이고 빼기 2분의 1의 r제곱 곱하기 여기가 얼마야?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가 3분의 2파이니까 3분의 4파이가 나오겠죠. 얼마야? 3분의 2파이 빼기 루트 3 하시면 되나요? 3분의 얼마냐? 16파이 빼기 루트 3 나오겠네요. 됐죠? 뭐 이런 문제들 어렵지 않겠죠? 그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은 이제 직접 풀어보고요. 13번을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13번. 보자. 같이 풀어보자. 자, 지금 이제 보시면 각각의 꼭지점을 그려서 이렇게 4분원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구하는 상황인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라는 거의 문제입니다.
아이디어를 조금 달리 하셔서 전체에서 빼는 아이디어로 갈게요. 전체 정사각형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뺄 건데 필요 없는 부분이 뭐 어떻게 되냐면 자 아 부채꼴이네 부채꼴. 요거를 4개를 빼주면 돼요. 4개. 아. 이거 4개 빼주면 돼요. 맞아요? 네. 이렇게. 멋있다. 됐어요? 딴 색으로 해주세요. 아니 괜찮아. 요거 4개 빼주면 되는 거야. 보라색 써주시면 안 돼요? 대칭 새끼야. 요거 4개 빼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의 넓이만 구해서 빼주면 돼요. 근데 이 하나의 넓이를 구할 때 이 하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만큼을 빼는 요 활골 모양을 빼는 아이디어로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면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정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이제 요거 여기랑 여기 똑같죠? 여기랑 여기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다 똑같으니까 정삼각형이 되죠? 얘가 지금 60도입니다. 60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지금 a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자, 요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해 보시면은 뭐예요? 2분의 1의 a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야? 6분의 파이죠. 30도니까 호도법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뭘 빼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요 활골 넓이를 빼줘야 돼. 요 활골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활골 넓이는 요 부채꼴 넓이에서 정삼각형 넓이 빼주면 되겠죠? 자, 부채꼴은 중심각이 지금 3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의 a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에서 뭐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을 빼시면 되겠죠. 그죠? 정리해볼까? 요거서 이거 빼면 얼마 나오니 이게? 12분의 a제곱 파이, 얘는 6분의 a제곱 파이 플러스 4분의 루트 3 a제곱에서 마이너스 12분의 a제곱 파이를 빼시면 되겠죠. 그죠? 이걸 4개 빼주면 되겠죠. 전체에서. 전체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 a제곱에서 요거를 4개 빼주면 되죠. 루트 3 a제곱 플러스 3분의 a제곱 파이 요거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제곱 묶으시면은 1 마이너스 루트 3에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p값은 요거겠죠. 그럼 p 빼기 1 제곱하시면 되겠죠. 얼마 나오냐? 3 나오냐? 자, 그 다음에 14번은요. 제1사오면 각 세타에 대해서 3세타가 1사오면 각이래요. 3세타가 1사오면 각이래요. 그러면 이제 3세타를 뭐라고 세팅할 수 있지? 2n 파이 플러스 2n 파이 보다 크고 작다.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시면 세타의 범위가 나오겠죠? 아, 3분의 2n 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보다 작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n이 얼마일 때 생각하면 되죠? n이 0일 때,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까지만 하면 되죠? 어차피 3일 때나 0일 때나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3 대입하면 2파이니까. 그죠? 그래서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0을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되겠죠? 그럼 동경이 어디 있냐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동경이 이 영역 어딘가에 속하겠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n에다 1 집어넣으면 이제 3분의 2파이씩 증가시키면 돼. 그럼 3분의 2파이면은 120도죠? 그죠? 그럼 여기 120도면 더하면 여기 될 거고, 그지? 그럼 거기서부터 또 30도만큼 더 그리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또 120도. 어디야? 여기서 120도 하면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동경은 여기 어딘가에 속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서는 4세타는 3, 4분면 각이라고 했어요. 4세타는 3, 4분면 각이라고 했으니까 4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3, 4분면이면 파이부터 하겠네. 그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까지가 될 거고 양변을 4로 나누시면은 얼마야? 2분의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n파이 플러스 8분의 3파이까지입니다.
요거랑 지금 얼마야? 8분의 파이 더해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좌표표만 나타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n에다 0 집어넣으면 뭐야? 0부터 4분의 파이가 여기 있네. 4분의 파이. 0 대입하시면 4분의 파이부터 8분의 3파이. 8분의 3파이는 요걸 2등분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4분의 파이부터 8분의 3파이 사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n에다가 만약에 이제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씩 더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2분의 파이 더해주면, 여기서 2분의 파이 더해주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여기 45도, 45도,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또 8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연결하셔서 동경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얘네다가 또 2를 더해주면 또 90도만큼 또 이렇게 회전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또 2등분 해가지고 여기 있던가 또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세타를 나타내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이 영역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 영역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세타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공통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영역과 공통 영역. 그럼 공통 영역은 이 부분하고 공통 영역이 안 생기죠. 1, 4분면에서는 2, 4분면에서는 공통 영역이 생깁니다. 그죠? 왜냐면은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가 여기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공통 영역이 생기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2등분을 하시면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 공통 부분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세타는 2, 4분면 아니면 3, 4분면에 나타내는 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15번은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9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가 된대요. 그럼 어떻게 식을 세우자고요? 빼면은 뭐예요? 7세타죠? 7세타는 어떻게 된다고? 사이각이 지금 3분의 파이다라는 정보니까 얘는 2n 파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거라고. 알겠어? 따라서 세타는 뭐예요? 7분의 2n 파이에 플러스 또 마이너스 21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n에다가 적당한 정수를 대입해 가면서 이 범위에 오도록 하는 그러한 n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n에다 0 집어넣으면은 하나 되죠. 21분의 파이는 가능한 거잖아. n에다 n이 0일 때는. 그죠? n이 0일 때는 몇 개 가능한 거야? 한 개만 가능한 거죠. 플러스일 때만. n에다 1 집어넣으면 7분의 2파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분의 파이 하시면 둘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지. 두 개 나오죠? n이 2일 때는 두 개 나오겠죠? 그지? n이 얼마일 때까지 생각하면 되냐? n이 6일 때는 7분의 얼마야? 12파이지.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오지. 여기 두 개 나오지? n에다 7을 대입하시면은 여기가 2파이잖아. 2파일 때는 마이너스 21분의 파이만 가능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한 개 나오겠지. 그러면 1을 여기다 주면은 2가 몇 개? 7개. 총 14개가 가능하겠네요. 가능한 세타는 14개가 나겠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사이각에 대한 정보는 빼서 조건식을 만들 거야. 근데 16번은 보시면은 좌표 편면 위의 두 점 PQ는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세타, 동경 OQ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5세타래요. 얘는 상황이 이런 거잖아. Y축에 대해서 두 동경이 대칭으로 있는 거죠. PQ. 이 각이 다 똑같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대칭일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 두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더한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럼 얘는 얼마? OP는 세타, OQ는 5세타. 그러면 더하면 6세타가 되는데 6세타 어떻게 표현된다고? 2n 파이 플러스의 8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의 2배. 얘가 2분의 파이인데 그거의 2배가 들어가야 된다고. 대칭이면.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세타는 3분의 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n이 가장 크려면 그 세타가 가장 클 때는 이 범위 안에 오도록 하는 세타에 대해서는 n이 얼마? 2파이까지인데 n에다가 5 대입했을 때 n에다 5 대입했을 때까지죠? 따라서 세타는 얼마? 6분의 11파이가 되겠죠.
세타의 최대값은 6분의 11파입니다. 자, 봅시다. 중심이 5고 반지름이가 1인 원에서 호 BC의 길이가 1이래요. 여기가 1, 여기가 1.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요 각의 크기가 얼마나 주어진 거야? 1이라고 주어진 거지? 그럼 요 각은 얼마겠어? 요거 각이 똑같잖아, 그지? 그럼 두 개 더한 게 1이니까 요 각은 얼마?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현 AC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거든? 현 AC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지? 현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수선을 내려야겠죠? 그러면 수직이 되면 되는 걸 쓰겠죠? 요 각의 크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삼각비를 쓰시면 되겠죠? 여기다 뭐 곱하시면 돼요? 여기다 뭐 곱하시면 돼요? What? 여기다 코사인 곱해야지 얘가 나오죠? 1에다가 코사인 곱해야지. 코사인 2분의 1이 되겠죠? 되겠어? 그 현의 길이는 2 코사인 2분의 1 되겠지. 됐어? 락커잖아. 쌤 기타도 있잖아요. 옛날 기타. 아니 다른 쌤 대학교 때 막 그런 거 했어요. 옛날. 아 락커가 설마 뭐라고? 땅에서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요. 얘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줬습니다. 호 BC의 길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원의 지름의 길이랑 똑같대요. 네. 얼마? 네? 호 BC의 길이가 원의 지름의 길이가 같대. 여기 4잖아, 4. 반지름 2라고 했으니까. 그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 활골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에 삼각형 넓이 빼는 아이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가 주어진 거야. 얼마라고? 2라디안이라고 주어진 거지. 그지?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예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얼마야? 4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2분의 1 R제곱 세타. 그지? 그래서 빼기 삼각형 넓이 하면 되잖아.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2분의 1 AB 곱하기 사인 세타. 이거 해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4 빼기 2 사인 2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19번을 풀어봅시다. 19번. 자, 봅시다. 선생님이 이걸 보고서 이런 게 연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니네 사물함 문제 아니야? 사물함 문제? 이거 유명한 문제 알아서 유명한 문제라서 알 텐데. 1층에 3개 있고 2층에 아니야. 그러니까 자, 사물함 문제. 자, 여기에 사물함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열고 닫고. 예, 열고 닫고 문제. 사물함이 있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각 사물함에 번호가 매겨 있어요. 근데 이제 1번 학생은 이제 사물함이 다 닫혀 있는데 1번 학생은 가면서 사물함을 다 열어놔. 그 다음에 2번 학생은 2의 배수마다 사물함이 열려 있으면 다 닫아놓고 가는 거죠. 그럼 3번 학생은 열려 있으면 3의 배수마다 열려 있으면 닫아놓고 닫아 있으면 열어놓고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럼 1번 학생부터 100번 학생까지 이 작업을 다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열려 있는 사물함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만약에 뭐 10번 같은 경우로 한다면은 10번 사물함 같은 경우는 열려 있을지 닫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 10번 학생을 건드리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10번 사물함을 건들고 가는 친구들은 어떤 애들이야? 10의 약수들이에요. 10의 약수들. 그러니까 1번 학생이라든지 2번 학생이라든지 3번 학생이라든지 뭔 소리야? 10의 약수니까 1번, 2번, 5번, 10번 학생이 이 10번 사물함을 건들고 가거든요. 그럼 얘는 짝수번 건드렸으니까는 얘는 닫혀 있겠죠. 열고 닫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열려있는 사물함은 어떤 애들이야? 약수가 홀수개인 것들. 그 약수가 홀수개인 것들이니까 제곱수들이겠죠. 그 제곱수들 1번, 4번, 9번 이런 사물함들은 다 열려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
접근을 할게요. 선생님이.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어쨌든 여기서는 짝수번을 사물함에서 사물함을 건들면은 거기는 닫혀 있는 거고 홀수번을 건들면 사물함이 열려 있는 상황인 것처럼 여기서도 어떠한 동경이 지금 지나간단 말이야, 원을. 여기 지름이 지금 20이라고 줬죠? 그러니까 10이라고 줬죠? 그죠? 동경 OP는 어디서 출발한다고 했어? A에서 출발한다고 했어? 네. 그래서 이렇게 시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좀 되지. 아, 네. 시계 방향입니까? 네. 에이씨. 자, 여기 A, 여기 B, 여기 O, 반지름이 10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동경 OP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경 OQ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오케이? 근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어떠한 영역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영역을 생각한다면 이 영역이 검은색일지 흰색일지 알려면 동경 OP하고 동경 OQ가 합해서 이 영역을 몇 번 지나가는지만 알아도 되는 상황인 거라는 거지. 짝수번 지나가는지 홀수번 지나가는지 그것만 판단할 거거든. 뭐 짝수번을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색깔은 흰색이겠지. 흰색에서 검은색 됐다가 다시 흰색으로 돌아오겠지. 짝수번 지나가 버리면.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이 홀수번 지나는 영역인지 짝수번 지나는 영역인지 찾을게요. 그러면 어쨌든 OP가 지나가는 횟수하고 OQ가 지나가는 횟수의 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 알겠어? 자, 그럼 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따로. OP를 생각할 때, 자, P는 지금 매 30초마다 한 바퀴씩 돈다고 했지? 그러면 얘는 몇 바퀴를 도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몇 바퀴. 전체가 1000초잖아, 1000초. 근데 매 30초마다 한 바퀴씩 돈다고 했으니까 3분의 100일 거고요. 그죠? 얘는 33 더하기 3분의 1이죠. 그죠? 무슨 얘기야? 33바퀴를 돕고 3분의 1바퀴를 더 도는 거지. 근데 짝수바퀴 도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바퀴에다가 3분의 1바퀴 더 돈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Q는 60초마다 한 바퀴니까 60분의 1000을 생각하시면 얘는 6분의 100이잖아요. 그죠? 얘는 얼마야? 16 더하기 6분의 4, 3분의 2지. 근데 16바퀴는 짝수번 바퀴니까 어차피 색깔 변화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바퀴 돈다고 생각하면 돼? 3분의 2바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P는 지금 한 바퀴에다가 3분의 1바퀴를 더 돌았다고. 알겠어? 그럼 P는 한 바퀴 돌았어. 그럼 다 색깔이 뭐가 돼? 검정색이 되겠지. 여기다 따로 그릴까? 두 개를 그려볼게요. 자, P를 생각하시면은 처음에 P가 여기서 A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면은 검은색이 됐습니다. 근데 3분의 1바퀴를 더 돈대. 3분의 1바퀴라면 120도씩 3개로 쪼개면 되겠지, 그지? 그럼 3분의 1바퀴를 더 돌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흰색이 돼버리겠지, 다시. 그러니까 여기가 색칠되겠지. 맞아요? 한 바퀴 돌고 다 검은색인데 3분의 1바퀴를 더 도니까 여기가 검은색이겠지. 그 다음에 Q라는 놈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죠? 몇 바퀴 돈다고 생각하면 돼? 3분의 2바퀴 돈다고 생각하면 돼? 3분의 2바퀴면 여기서 출발해서 3분의 2바퀴면은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 동경 OQ가. 그럼 결과적으로 색칠이 이렇게 색칠되겠지, 그지? 지금 무슨 얘기야? 요 영역은 P가 홀수번, 그죠? 지나가는 거잖아. 여기도 P가 홀수번 지나가는 영역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둘이 합쳐버리면은 짝수번 되겠지, 그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색칠되는 영역은 홀수번 지나가는 영역은 이렇게 돼서 여기 부분만 홀수번 지나가겠지? 맞아요? 됐어? 그래서 이 넓이 구하시면 되겠지. 얼마냐 그러면 전체 넓이에다가 3분의 1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3분의 100파이가 나오겠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도 먼저 풀어봅시다.
선생님 이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너네 이제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많이 풀었을 법한 문제인데 시계 그거. 원형 트랙이 있습니다. 원형 트랙. 원형 트랙이 있어요. 에이씨. 다시. 그거 한 명이 40, 한 명이 20. 뭐 해볼게요. 자, 원형 트랙이 하나 있습니다. 원형 트랙이 있어요. 여기에 출발점인데 여기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출발할 거예요. A가 출발할 건데 A는 매분 50m씩 간다고 할게요. 매분. 그 다음에 B는 매분 80m를 간다고 할게요. 전체 트랙의 길이는 100m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출발할 때는 이제 만나는 거 아니야. 출발 후 만약에 90분 걸렸어요. 90분 지났어요. 90분 지났어요. 그럼 얘네 몇 번 만날까? 라고 한다. 몇 번 만날까? 90분 동안. 어떻게 풀지? 90분 동안 몇 번 만나는지는? 얘네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간 거리와 얘가 간 거리의 차이가 어떤 애들이어야 돼? 100의 배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총 이동 거리를 생각을 해봐. 얘는 90분 동안 얼마만큼 움직여? 얘 B는 7,200m 움직이지. 그리고 얘는 4,500m 움직이지. 그럼 따라서 둘의 차이는 얼마예요? 둘의 차이는 2,700m 차이 나거든? 2,700m 차이 나. 몇 번 만나겠어요? 어? 27번. 왜 30번이 나오지? 왜 90으로 나눠? 전체가 100m인데. 전체 100m니까 전체 총 거리가 2,700m 차이 나는 거니까 총 그죠? 100m씩 나누면 27번을 만나게 될 거라고. 알겠지? 전체 거리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간단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생각할 거냐면 얘네가 지금 P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P하고 Q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놓일 때 PQ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자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OP, 동경 OP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동경 OQ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알파하고 베타의 차이가 얼마가 나면 되는 거야. 같은 방향 일직선이 날리면 0이거나 2파이거나 4파이거나 8파이거나 이런 애들이면은 결과적으로 최소 거리가 되는 상황 아닐까?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출발해서 베타가 얼마만큼 움직여? 베타가 얼마만큼 움직여? 각 베타가 0일 때부터 지금 각 베타가 0일 때부터 4파이까지 움직이지. 두 바퀴 돈다고 했으니까 각 베타는 0부터 4파이까지 변합니다. 중심각의 크기잖아. 각의 크기. 내 각을 베타로 잡았잖아. 그지? 두 바퀴 도는 동안 0부터 4파이까지 변한다고 각 베타는. 알겠어? 그럼 그때 각 알파는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속력이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하고 이 호의 길이가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이 호의 길이는 알파 곱하기 1이니까 알파죠. 그죠? 이 호의 길이는 뭐예요? R에다가 베타를 곱한 거잖아. 그지? 각 베타가 0부터 4파이까지 간다면은 오케이? 그러면 각 알파는 얼마부터? 0부터 얼마까지 가? 4파이 R까지가 되겠죠. 얘는 R배 한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더 많이 움직이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거 뺀 값 따라서 4파이 R에서 4파이를 뺀 값이 있잖아. 얘가 얼마여야지 4번 만나게 4번 이제 최소 거리가 되는 경우가 4번 생기겠어. 얘하고 여기서 얘가 8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지? 그 다음에 뭐보다 작아야 되겠어? 10파이보다는 작아야겠죠. 10파이가 되는 순간에는 차이가 10파이가 된다면 5번 만나게 되는 거고 차이가 8파이만큼 난다고 한다면은 그죠? 4번 만나는 상황인 거잖아. 한 바퀴가 2파이니까
차이가 각의 차이가 얘는 지금 4파이만큼 움직였고 얘는 4파이 R만큼 움직였어. 그럼 차이가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만약에 지금 한 바퀴가 2파이니까 4파이만큼 차이 난다면은 몇 번 만나는 거야? 2번 만나는 거죠. 6파이만큼 차이 나면 3번 만날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냐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식을 세우시면은 아래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죠? 따라서 4파이 R은 12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14파이보다는 작고 따라서 R은 3 이상 2분의 7 미만 됐어? 따라서 10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7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105가 나옵니다. 이게 가냐 무슨 얘기인지? 아까 트랙하고 비슷한 거야. 트랙은 지금 같은 원주를 움직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고 여기서는 이 각과 이 각의 차이가 2파이 배가 나온 거죠. 오케이? 되겠죠? 여기까지 할게요.